이번 주 수요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하려는 이유들 여러 가지를 변호사들이 내놓았는데요. 일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9가지를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뭐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가장 힘드신 거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뭐 돌연사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건 좀 과한 말씀 같지만 어쨌든 예. 상당히 그 몸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날 수 물리적으로 없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 그러니까 4월 8일 전에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지금 다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례가 흔한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2월에 한번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기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왜냐면 판사가 기록을 다시 처음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부는 이거 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이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는 준비기일부터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기일 다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그 변호인 측에서는 야 이거 당장 4월 8일에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언제 다 재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증인 신청도 꽤 많이 했거든요. 이 증인도 다 부르려면 시간 굉장히 모자라는데 그럼 그 안에 재판을 보통은 구속기한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만약에 끝낸다고 한다면 너무 이건 졸속 재판이 될 우려도 네.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좀 풀어달라. 그리고 그 구속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충실하게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보석 이유 첫 번째였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9가지 병명들이 예. 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병보석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구치소 안에서 있기에는 지금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나와서 좀 치료 좀 받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석을 해주더라도 우리는 집과 병원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보석을 청구를 한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이제 곧 나올 예정이죠. 근데 예. 이제 아까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한다면 이렇게 재판부가 변경돼서 네네. 다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선 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병보석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계속해서 같은 입장입니까? 그렇죠.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12층을 다 비워놨다. 네. 그리고 관련된 의료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충분한 어떤 의료진이 존재하는데 왜 이런 거죠? 본인만의 특별 대우를 원하느냐 이 예. 말씀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형태의 다른 이제 분들도 재판을 네. 충분히 받고 있는 거. 특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중형이죠. 그 경우에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적 보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로 읽히고요. 근데 이제 임의적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정말 몸이 너무 아픈 네.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텐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내건 그 병명들이 9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뭐 수면 무호흡증이 네. 있고요.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뭐 제2형 당뇨병, 네. 탈모, 황반반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크게 심각하게 와닿는 건 사실 일반 입장에서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어떤 병이거나 내지는 만성 질환 정도다. 네. 이건 그렇게 중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 무호흡증이고 네. 이게 이제 잠을 자다가 한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경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정말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네. 그 안에서는 진짜 암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보석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경우만 봐서는 네네네. 다만 이제 요거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이런 건데 정말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진짜 이거는 뭐
밖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도까지 만약에 재판부한테 소명이 되면은 모를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보석은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도 임 변호사님 분석과 좀 일치합니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사건 사고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